예, 일단 방금 저는 소개받은 노정태라고 하고요. 이제 번역을 좀 많이 한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마니타스 출판사 후마니타스에서 나온 정념과 이해관계를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이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고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딱 제목으로 뽑아주신 걸 보고 나니까 아,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각이 딱 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점점점 하고 있는 생각이 결국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디까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해야 되는가. 근데 조금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나를 모델로 합리적 인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발상은 합리적인가? 같은 자아 성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정말 어떤 어떤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면은 거기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결국엔 감정의 문제, 정념의 문제인데 거기서 근본적인 뭔가 차이가 있긴 하고 나는 나의 이 감성 구조로는 이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교감과 소통이 결코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전체가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지지자, 그러니까 흔히 개딸이라는 명칭이 붙는 분들에게는 어떤 그런 제가 아까 저랑 절대 안 맞는다고 했던 강한 복수의 정념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당한 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당했다는 사실로부터 당위를 얻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력이 들어오면은 어쨌건 뭐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라는 그 세계관이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정치인을 철통같이 바치고 있는 그 기조가 그만큼 한국 사회에 적어도 이제 이재명 콘크리트가 한 20-30%라고 치면 그렇게 많지, 그건 민주당 표도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한국 사회의 특정한 코호트가 어떠한 종류의 정념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데 그 정념이 결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죠. 원래 정상적인 정치는 심지어 민주정이라고 해도 국민의 열망과 정서가 100%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게 좀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후마니타스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긴 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이 건국을 할 때 상원과 하원을 분리시켰나? 왜냐? 그래야 민중의 하원을 통해서 전달되는 민중의 뜨거운 에너지를 어떻게 한번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걸 가지고 논쟁이 미국에서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미국으로 건너왔던 아메리카로 건너왔던 사람들은 영국이 싫어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영국이 싫어서. 영국이 싫다는 건 귀족이 싫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상원은 본질이 귀족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귀족이 싫어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왜 민중의 뜻이 100% 반영되지 못하도록 일부러 방해 장치를 만드냐라는 걸 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쓴 3명 중에 누가 쓴 거였더라? 아무튼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민중의 함성이 그대로 반영되어서는 곤란할 때가 있다. 사람들은 어제랑 오늘의 감정이 달라서 어제의 감정으로 결정한 일이 오늘의 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먼 차원에서 좀 더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그게 실제로 인민들을, 민중들을 위한 길이다. 라는 식의 논변이 막 펼쳐져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시스템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지금 한 5년 이상 문재인 정권 때부터 선거법을 바꾸고 할 때부터 꾸준히 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최후의 비민주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도
어떻게 대법관 정원을 늘리고 이런 게 저는 충분히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 정당,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정당 민주주의가 오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정당의 의사결정을 당원들이 한다. 이거는 뭐 올바르고 지당한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원들의 전체적인 감정과 정서가 분노의 정념으로 뭉쳐 있을 때 해법은 두 가지예요. 그 정당 자체가 이렇게 밀려나고 그 정당 자체가 힘을 잃고 밀려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종류의 당원들의 당심은 다른 종류의 당심이나 다른 종류의 기구를 통해서 좀 억제가 되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화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냥 정당의 구조가 어떻게, 민주당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면은 그렇게 강성 당원들이 똘똘 뭉쳐 있는 그 분위기를 이재명 본인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는데 이게 트럼프가 당선될 때 공화당에서 벌어졌던 일하고도 마찬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어떤 정당이건 마찬가지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당이 잘못 굴러가 어떤 정당 A, B, C, D가 있으면은 정당이 잘못 굴러가고 있으면 다른 정당으로 대체가 되면 되지 않냐? 여기서부터 이제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87년 체제 비판 하면은 다 그냥 5년 단임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을 뭐 몇 년을 할 것이냐, 뭐 연임이 가능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87년 체제의 가장 큰 단점은 정당을 만드는 걸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직접 정당을 만들어 보려 했다? 없으시죠? 예, 그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당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뭐더라? 광역시별로 뭐 1000명씩 모아가지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뭐 하라는데 그게 가능한 사람은 대권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권주자급 인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만들었겠어요? 이게 바로 삼김이 좋으라고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를 애초에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경쟁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당권을 놓고서 완전 개판이 벌어졌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꾸준히. 왜 당권이 중요하냐? 정당끼리의 대결이 그리고 특히 이제 스타트업 정당이 치고 올라오는 구조가 쉽게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긴장감이 있어서라도 이런 식으로 정당을 운영을 못해요. 근데 지금은 거대 정당 두 개가 딱 버티고 있으면 이 정당들의 입지를 위협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이 의석을 가져간다거나 영남은 이제 TK로 줄어들었지만 TK에서 국민의힘 이외의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다른 지역 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서 싸워가지고 이기기도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 자체를 허용을 해서 길게 봐서 정당을 만드는 거 아주 쉽게 만들고 길게 풀어놔가지고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으로 뭐가 바뀔 수 있게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막상 정치권 내에 들어가면은 내 이해관계가 달라지죠. 정당을 정당으로 대체하는 구조를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정당 내에서의 벌어지는 그 온갖 골마 터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니까 점점 정치의 질이 하락하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마치 게임 과몰입하는 사람처럼 눈이 벌게져 가지고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라 뭐 이러고 있는 약간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저놈의 목을 쳐라 막 계속 서로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라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째로 정념이 충돌할 것이다. 근데 둘째로 그 정념이 이게 막 서로 따스하게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줄 거야. 아니야,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줄 거야. 뭐 이런 따스한 정념의 대결이 아니라 굉장히 살벌한 정념의 충돌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게 이번 대선 이후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통해서
법치주의의 시스템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 해야겠다 라는 생각 자체가 약간 20세기까지 통용되었던 판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새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정치가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 그러면은 바로 떠올렸던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아, 그게 아니구나. 정치라는 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사람들끼리 서로 조직하고 뜻을 맞추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드러낸 다음에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지, 거기서 어떤 그런 절대적인 시스템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구나.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통령제 국가 아니에요, 미국이. 근데 그 미국의 수많은 프로세스가 다 관습 위에 존재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아마 우리도 이제 더 많은 걸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우기가 힘듭니다. 그 조너선 하이트라고 그 미국의 교육학자, 교육심리학자가 있는데, 약간은 그 애매하게 보수적인 그 교육관 같은 거를 막 설파를 해가지고 요새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SNS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되게 좋은 책을 썼는데, 그 바른 마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Righteous Mind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 미국 민주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보수 쪽 공화당원들 입장이 이 사람들 왜 이래? 애를 낙태는 금지하면서 살인은 찬성,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총기 소유는 찬성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그러면 뭐 애를 낳고 죽이란 얘기냐? 뭐 약간 이렇게 비웃고 놀리자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또 마찬가지로 공화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원들은 아니 쟤네들은 뭐 아무튼 욕할 거리가 많겠죠. 왜 이렇게 서로 욕만 하고 있냐? 이쪽은 선하고 이쪽은 악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의 모델이 다르다. 그러니까 모두가 바른 마음을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데 그 바른 마음의 모델이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한 책이 있어서, 제가 속해 있는 경제사회연구원도 그게 이제 처음에 태동할 때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갔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내용을 뭐 더 여기서 길게 설명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단 한 번도 아까 그 20대 논객 시절부터 혹은 개화파가 뭐가 잘못됐나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던 그 고등학생 시절부터 단 한 번도 그런 정념, 역사는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그러니까 이게 정치란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되고 우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뭘 해도 정당하고 같은 종류의 정념에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저 사람들 왜 저래? 저 사람들 너무 야만적이야. 같은 식의 생각만은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나 또한 어떠한 종류의 내 마음속에 좋지 않은 천사에게 밥을 주어서 악마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야 라면서 약간 이렇게 심신수양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설명한 구조가 이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전망이 있고, 그 전망을 이렇게 낳은, 이 전망이 가능하게 한 여러 가지 이제 사고의 블록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